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미국 주요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술주가 또 어떻게, 테크주가 어떻게 변했는지 동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미리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 상승이 된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브로드컴은 살짝 떨어졌어요. 0.22% 떨어지긴 했는데 뭐, 브로드컴은 아직 큰 영향은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이 주가들이, 기술주들이 왜 올랐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이유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테러파이, 관세에 대한 이제 그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좀 유예됐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다시 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3%, 테슬라는 11%, 그 다음에 팔란티어는 6%, 아이온큐는 17%나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 아마존은 3%, 애플은 0.9%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GTC 영향을 받아서 올랐다라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GTC는 사실 이미 저번 주부터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계속 하락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뭐 테슬라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관세로 인해서 그 기대감이 다시금 상승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판매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계약건들이 팔란티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온큐도 새로운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도 이따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구글과 아마존, 애플 이 세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사실 특별한 일이 있진 않았어요.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뭐 펀더멘탈이 흔들린다던가, 그 다음에 뭐 신제품이 대박이 났다라던가 그런 소식은 따로 없었고요. 역시나 이것도 미국 전체적인 증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펀더멘탈 이슈는 그렇게 없고요. 예, 동일하게 엔비디아는 뭐 AI 칩 관련된 거, 테슬라도 동일하게 전기차 판매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FSD. 근데 테슬라는 이제 중국의 FSD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 뭐 가격을 하락한다든지 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는 계속해서 대기업이나 정부들과 AI 피콘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얘기를 밝혔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기술 계속 하고 있고, 상용화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상용화가 어, 부분적인 상용화는 있을 텐데, 테슬라나 팔란티어, 뭐 엔비디아처럼 그런 거대한 뭐 계약 소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하고 클라우드 사업 부분. 사실 이 부분이 많긴 한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규제 당국. 그러니까 이 알파벳, 구글, 아마존, 애플. 이 세 회사가 아무래도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빅테크다 보니까 이 규제에서는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온라인 쇼핑하고 AWS, 그러니까 이 온라인 부분에서 사실 1등, 세계적으로 1등이잖아요. 미국 1등뿐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노동 환경 개선 이슈. 이거는 아마존이 한 2010년도, 그러니까 아마존이 잘 나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노동 환경 개선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조금 암묵지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할지 안 할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규제 이슈, 아마존도 동일하죠.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광고 쪽에 초점이 많이 두어져 있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광고를 붙이는 데 있어서 그 규제가 들어갈 거고, 결국엔 여기도 온라인 규제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배송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프라인과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독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구글은 광고에 대한 이 반독점 이슈와 함께 이렇게 규제가 들어갈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규제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은 신제품만 잘 팔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신제품이 안 팔려서 문제죠. 그 이유는 공급망 이슈와 그 다음에 경쟁 심화 부분. 사실 경쟁은 거의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삼성보다 뭐, 삼성에 비해서 엄청 뭐 낮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공급망 이슈, 중국에서의 공급망, 이게 원활하게 잘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애플의 팀 쿡 회장이 중국도 찾아가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 중국에 대한 공급망은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슈로 갖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국과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쟁을 안 하게 그냥 완전히 미국이 독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막상 테크 기업들은 그 준비가 과연 되어 있나,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국에서 공급을 받아서 신제품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애플이 준비가 되어 있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애플이나 그 다음에 다른 공급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푸시하고 있어요. 예. 막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푸시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애플은 돈을 어떻게 보면 잘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애플은 그 부분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 물건도 잘 팔아야 되고 물건도 잘 팔아야 되고, 그다음 공급망 이슈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러한 차원에서 브로드컴도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잘 공급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엔비디아와 경쟁도 해야 돼요. 세계 최대 회사인 엔비디아와. 그러다 보니까 브로드컴은 아직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지 않나. 예. 근데 브로드컴이 또 협업하고 있는 회사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하고 구글이 좀 잘 나가야지 브로드컴도 좀 더 계약건이 많이 칩에 대한 이 계약이 좀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어렵다. 그다음으로 오늘의 시장 이슈를 보도록 해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나스닥 지수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다른 걸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상 이것도 불분명해요. 아직은 계속해서 제 생각에는 한 6월 달까지는 불분명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동향, 그다음에 경제 지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이 관세와의 전쟁이 언제 도대체 끝나나 그 부분에 달려 있다. 그 부분과 같이 연결되는 국제 정세, 국제 전세 공급망 이슈도 해결돼야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뭐 중국과의 무역 갈등, 그다음 유럽과의 경제 상황 이런 것도 다 관세를 어떻게 매기냐, 어, 이 부분에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큰 사실 거시적인 변화는 아직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유연하게 관세를 풀어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어제 블로그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미국 증시가 반등?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PCE 관세 침체 시그널 총 정리했어요. 나이키와 페덱스 실적을 함께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저번 주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주요 지수가 선물이 상승하면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딱 살펴보니까 3대 지수가 왜 성장했는지 살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월가에서도 이게 그냥 단순히 반등일지 중장기 랠리일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은 느려진 성장일지 또는 계속된 침체일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지 계속해서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인지. 예.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무려 40%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월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 BCA 리서치에서는 75%에 이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75%로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40%까지 제시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체감적으로도 경제가 느려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CEO들도 비슷한 톤으로 투자 계획을 재조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도 계속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느려지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라서 늦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 자체가 좀 느려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처럼 대한민국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음료에서 CEO는 관세 전쟁과 정책 불확실성이 25년이나 26년 투자 전략 전반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25년도, 26년도까지는 모든 기업들의 주식들이 흔들릴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관세 전쟁하고 경제적 불확실성, 그 다음에 트럼프의 정책적 불확실성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과연 주식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을까? 특히나 만약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불안하신 분들, 매일매일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서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은 26년도까지 과연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 있다. 그게 어떤 주식이 됐든지 간에 말이죠. 그래서 4월 2일 관세 데드라인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주의적 관세 조치가 4월 2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것 때문에 어제 주식이 잠깐 이렇게 오른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자 불안감이 같이 엮이면서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한 51%였다고 하면은 불안감이 49%. 그러니까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잠깐 주가가 오른 걸 수 있다.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잠깐 오른 걸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 추상적이에요.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청사진은 없고 트럼프가 일단 말로만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기대감과 불안감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요 수입 기업이라든지 제조나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공급망 이슈. 그러니까 공급망 이슈에 영향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특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조나 소비재. 그러니까 무언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섹터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 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 같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중국에다 어떤 걸 납품받아서 물건을 만들고 다시 수입하고 이제 수출하고 그런 상황들이 없는 거잖아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 구글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애플처럼 하드웨어의 영향을, 그러니까 물건 판매를 하는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계획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2026년도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이후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26년도까지는 최소한 이 투자 계획을 유보할 확률이 높다. 예. 그리고 관세 조치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면서 소비 심리 위축과 기업 이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은 주가가 변동성이 더 심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페덱스하고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함께 했는데 경제 불확실성. 페덱스 물건 이렇게 배송해주는 회사죠. 나이키 마찬가지죠. 나이키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운동화라는 매개체가 존재하죠. 명확한 매개체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페덱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사실상 팔란티어와 같은 경제 불확실성이랑 약간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오프라인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와
그러니까 코로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코로나 때는 줌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잘 나갔죠. 근데 나이키나 페덱스처럼 오프라인, 이건 항공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또 닥친 거죠. 예, 관세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페덱스 CEO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산업 전반의 경제 위축 조짐이 뚜렷하다. 뚜렷하다라고 이렇게 벌써 얘기를 했네요. 조금. 그러니까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나이키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시장치보다 한참 낮게 제시했대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뜻은 나이키의 주가 방어를 하기 위함도 있고 나이키가 다음 분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조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이키, 여러분들 나이키, 대한민국에서 나이키 운동화 다 아시긴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이키 운동화 또는 나이키 매장들을 많이 보셨는지 한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나이키가 물론 잘 나가긴 하지만, 잘 팔리긴 하지만, 과거처럼 잘 팔리냐, 그런 거라고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마진 압박이 가중되고 있고 재고 처분이 그러니까 세일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격적인 할인 전략. 대한민국에서도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하지만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할인을 정말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PCE 소비자 심리 PMI 지수가 있는데요.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코어 PC는 2.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연준 연준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도는 수준이다. 예. 자,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 소비자 심리 지수나 제조업, 그다음 서비스 PMI도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도 선행지표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찰리 먼거의 말을 보도록 할게요. 시장은 매일 무엇인가를 가격에 반영을 하지만 우리가 진짜 파악해야 할 것은 그 뒤에 있는 의미다. 결국엔 펀더멘탈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계속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주가가 기술적 조정으로 인해서 뭐 관세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단순히 불안해서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계속 흔들릴 텐데 여기에서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질문을 바꾸는 법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는 거죠. 지금 이 기업이 5년 뒤에도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5년 뒤에도 이 기업이 과연 존재할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팔란티어, 아이온큐, 엔비디아, 뭐 구글, 그다음 나이키,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회사들이 과연 5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경쟁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1등을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5년 뒤 또는 1년 뒤까지 좀 짧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네. 자, 그렇게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러한 오늘 또 반등을 했죠. 근데 이 반등이 과연 일시적 상승일까 또는 더 깊은 구조적 신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보이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죠. 월마트, 코스트코도 상승을 했어요. 코카콜라도 상승했고 펩시도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여기 헬스케어 회사도 상승을 했습니다. 버크셔도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비자, 파이낸셜 부분,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대부분 상승을 했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상승한 게 과연 지속될 것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또는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증시와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얘기 나눴고요. 또 내일이나 또 커다란 이슈 있으면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기까지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